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보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이날 역시 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따라 신사를 찾은 터였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신사에는 대량의 인형이 안치되어 있다고 했다. 신사에 도착해 차를 멈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상당히 긴 계단이었다. 계단으로 가려진 경치가 드러나고 마침내 신사가 모습을 나타낸다. 훌륭한 기둥문을 지나 눈앞에 건물이 나타난 순간 귓가에 이상한 귀울림이 울려 퍼졌다.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진짜로 겁에 질리는 동시에 반대로 의욕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재빨리 경내를 둘러봤다. 상당히 넓고 구조도 깔끔하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에는 흔히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신사에 다 안치하지 못한 인형들은 마룻바닥에까지 깔려 있었다.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찌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정면의 큰 건물, 본전에서 하카마를 입은 사람이 당황한 모습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홀로 근처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인형이 안치되어 있는 남자가 뛰쳐나온 본전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본전에서 또 다른 사람이 둘 후닥닥 튀어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석연치 않은 얼굴로 잠시 서 있자니 이번에는 옷을 갖춰 입은 신주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인형을 치료하러 왔는가? 아니요, 그냥 참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게. 안 좋은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 다시 오게나. 무슨 일 있습니까? 관련되지 않는 게 좋다네. 신주가 말하는 대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싶어 돌아설 때였다. 웅성대며 아까 세 사람에 더해 두 사람이 더 나왔다. 관처럼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일행은 본전 뒤로 사라졌다. 곧이어 신주도 본전 뒤로 향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 역시 자연스레 본전으로 발걸음을 올리고 있었다. 경고에 대한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탓이었다. 조금 나아가니 전방이 탁 트인 광장 같은 곳이 나왔다. 신주와 그 일행은 분주히 장작 같은 걸 네모나게 쌓고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아까 그 광 같은 상자가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 토막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기대와 불안에 안절부절 못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시야에 사람이 비쳤다. 보통 할아버지였다. 나처럼 신주와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부터 인형을 구워 공양하는 게야. 실은 저 인형 원래 본전 옆에 있는 창고에 엄중히 보관되던 것이라네. 하지만 오늘 아침 사흘 만에 신주가 창고를 들여다봤는데 그 인형이 사라졌다지 뭔가. 신주랑 신사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겨우 찾아냈다네. 어디 있었을 것 같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인형은 누가 올려둔 건지 본전 지붕 위에 있었으니 말일세. 신사 사람들도 다들 경악했다는구만. 성인 남성 크기의 마네킹을 높은 본전 지붕까지 올려놓은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어찌됐든 그걸 내리러 올라갔다네.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마네킹을 들었던 남자가 그만 미끄러져 마네킹이랑 함께 떨어졌다지 뭔가. 그 친구 다리가 부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네. 계속 인형이 물었다고 소리를 치더구만.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신주가 직접 나선 걸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 신주가 갑작스레 구령을 붙인다. 하카마를 입은 남자들도 일제히 주문 같은 걸 외우며 불을 들고 상자를 둘러쌌다. 잘 보면 상자는 철사 같은 것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상자 뇌 귀퉁이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인다. 곧이어 활활 타기 시작했고 상자를 제외한 모든 장작에 불이 붙어 격렬한 불기둥이 피어오른다. 마지막으로 신주가 한가운데 장작에 송진불을 던지듯 불을 댔다. 나는 무심코 코를 막았다. 어느새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짐승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다. 신주와 그 일행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이 광장의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자가 덜컹덜컹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자는 쾅쾅 안에서 소리를 내며 불길에 휩싸인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상자는 덜컹덜컹 흔들리고 신주와 그 일행은 소리를 높인다. 이윽고 비명은 말이 되었다. 꺼내줘! 여기서 꺼내줘! 설마 사람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애시당초에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돌려놔라! 돌려놔! 나를 아내와 아기가 있는 곳에 돌려놔! 너는 인형이다. 인형이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는 신주는 다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상자는 더욱 흔들려 불에 탄 구석 뚜껑이 내려앉았다. 거기서 새까맣게 탄 손이 나와 미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약해졌다. 신주는 뒤를 돌아보더니 놓여있던 술통을 들고 불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술을 끼얹어 불은 놀랍도록 타올랐다. 이놈!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해다! 돌려보내라! 날 돌려보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인형이다. 너는 너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신주는 품에서 손거울을 꺼내 상자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하카마를 입은 남자들이 장작을 가운데로 넘어뜨리기 시작했다. 불길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맹렬하게 타올라 거대한 불기둥이 되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상자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땀투성이었다. 신주와 그 일행은 불이 잦아들 때까지 계속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곧 신주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딱히 몸가짐을 정돈하는 것도 없이 신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불째는 드려줄 테니 따라오시게. 나는 신주를 따라 본전에 들어갔다. 그 후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였던 나에게 신주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인형은 말이야.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아왔다네. 그 마네킹을 가져온 할머니가 말하길 자기 딸이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라더군. 딸과 손자는 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 마네킹만은 상처가 없었다는 게야. 할머니는 유품이지만 기분이 나빠 우리 신사에 맡긴 거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차에 싣고 있었을 정도니 분명 상당히 소중히 다뤄왔겠지. 너무 감정을 이입하면 점차 사람은 그 인형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만다네. 그 다음 들은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인형도 마찬가지야. 너무 소중하게 대해버리면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게지.